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제일 걱정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정치라는 것은 정당 정치입니다. 정치의 주인공은 정당이에요. 정당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민주당은 저게 사라지는 해체의 코스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한나라당은 아직 해체될 것 같지는 않는데 그 한나라당도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한나라당이 1997년에 신한국당의 이름을 한나라당으로 바꿨어요. 그럼 지금 14살짜리밖에 안 됩니다. 14살. 유럽의 정당들 다 나이가 수백 년이에요. 아주 어린 젖먹이 정당이에요. 그나마 이 정당도 야당은 지금 이합 집산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당을 신당개혁을 하겠다고 폐업 신고를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당개혁 했자 그 얼굴인데 일단 사람을 순간적으로 속일 수는 있죠. 속일 수 있죠. 그런데 신당개혁을 하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신당개혁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주면 좋겠는데 이게 왼쪽으로 자꾸 갑니다. 왼쪽으로. 최근에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국민참여당, 이정이라는 여자가 대표로 있는 민주노동당, 또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무슨 연합체, 요 세 개가 합쳐가지고 진보정당을, 통합정당을 만들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어느 신문도 합의한 문서인 당 강령을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 강령을 내가 봤습니다. 강령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해체를 딱 결의를 했어요. 요 세 정당.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딱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 민노당의 당 강령에 있는 게 골로 딱 넘어왔어요. 문제는 손학규 민주당이 바로 그 정당하고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형성될 새로운 야당이 당 강령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강령으로 해가지고 공약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자,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정당이 한국에서 도대체 생길 수가 있느냐?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거기다가 뭐라고 또 덧붙여 놨느냐? 아주 머리를 썼어요. 해외 파병을 금지한다. 이게 무슨 함정입니까? 요새는 해외 파병 시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미국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30몇 개국이 우리나라도 보냈지만 거기 가 있어요. 다국정꿀입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군대를 해외에 보내야 이 지구촌의 안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해외 파병은 해외 원조입니다. 이게 해외 원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외 파병 금지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해외 파병을 안 하면은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우리 보고 지원해달라는 이야기 하지 못하죠. 쉽게 말하면 북한군이 남침할 때 해외 파병 안 한 나라가 돼가지고 해외로부터 미국이나 유엔으로부터 도움도 받지 말라 하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또 있어요. 선제적 군비 감축을 한다. 선제적 군비 감축을 한다. 그게 뭡니까? 북한이 군비 감축을 안 해도 선제적, 우리가 먼저 군비 감축을 한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선제적, 즉 일방적 군비 감축, 해외 파병 안 하기, 요걸 공약한 정당이 생겨가지고 이게 잘못하면은 민주당까지 먹어치우게 생겼다. 그러면은 한국에는 한미동맹 해체당이 생긴다. 여러분, 한미동맹 해체당이 생기고 그게 분별력 없는 유권자들의 표를 가지고 정권을 잡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대한민국 문 닫는다면서. 요게 내년에 바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조선동아중앙일보도 이 당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을 했다 하는 것을 한자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당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보도를 했는데 그 당이 뭐에 합의했느냐 하는 것을 보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고, 제가 지금 말씀만 드릴 때까지 모르고 계시죠? 조선중앙동아일보 소위 보수 언론이라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직무를 포기를 하고 있어요. 기자가 아닙니다. 정치부 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창회처럼 어느 동창회하고 어느 동창회로 합쳐졌다, 그것만 보도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국가안보상의 심각한 위해 요인에 대해서는 눈 감아줘 버리니까 반역자들과 사기꾼들이 행동하기가 좋은 거죠. 김선동이라는 국회의원이 최루탄을 던져서 망정이지, 그자는 수류탄이 있으면 수류탄 던지고 싶다, 폭탄 던지고 싶다,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수류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 국회의원들 일일이 몸 검색 못하니까 수류탄 가지고 왔다가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자가 민노당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국회가 고발을 안 하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언론에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고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한나라당이 고발할 일이 아닙니다. 국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피해자는 국회입니다. 국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이것은 단체예요. 단체지. 국가가 아니죠. 바로 국회가 피해를 본 겁니다. 국회. 그러면 국회의장이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발이 아니에요. 고소해요. 당사자니까. 피해 당사자가 하는 것을 고소, 제3자가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그러죠. 박일태 국회의장이 고소를 해야 됩니다. 박일태 국회의장의 명을 받은 국회 사무총장이 고소를 했대요. 한나라당이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수류탄 던진 다음에 고소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정치판이 내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서 종북 정권이 들어선다. 내년 12월을 기해서 대한민국에 종북 정권이 들어선다 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상당히 그럴듯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존재를 합니다. 벌써 일각에서는 그거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또 한국 사람들 만나면은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형성돼 가면은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보수 인사들 중에서도 마치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뭐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탈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1년이 길어요. 매우 길어요. 지금 딱 정신 차리고 50세 이상이 발을 내면서 눈에 불을 켜고 또는 눈에 핏발을 세워가지고 이거는 50세 이상 투표율이 90%까지 가자. 90%까지 가자. 그리고 엉뚱한 짓하고 종북 세력에 넘어가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만약 그따위 짓 하면은 앞으로 학비도 안 대준다, 용돈도 안 준다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50세 이상이 들고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지죠. 지금 뭐 어느 후보가 나올 건지 하는 것은 그건 그 프로 정치인들한테 맡겨놓고 그와 관계없이 50세 이상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괴테가 한 말대로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좋은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의를 버려서는 안 된다. 좋은 목표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목표를. 이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이 근사한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고 후세에 넘겨준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 하는 이 좋은 생각을 어떤 경우에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좋은 생각을 가슴에 품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구제를 받는다. 선의를 버리지 않고 부단하게 노력하면은 반드시 구제를 받는다. 요 괴테의 말을 가슴에 딱 품고 지금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동안 하면은 의외로 20대, 30대, 특히 40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종북 세력들이 너무 일찍 이 세상에 나왔어요. 너무 일찍. 선거를 앞두고 한 3, 4년을 앞두고 금방 튀어나왔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권을 소매치기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너무 일찍 튀어나오는 바람에 앞으로 그 정체가 계속 밝혀지게 돼 있어요. 1년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1년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10년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가진 그 악랄한 것, 부패한 것, 폐륜적인 것. 왜 폐륜적이냐 하면은 이 공산주의 좌경 이름에 무리를 들면은 반드시 양심을 버리게 됩니다. 양심을 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좋은 일을 한다고 확신을 하게 돼요. 바로 몇몇 인간들이 보여주는 그 형태인 거죠. 그래서 반역은 한국에서는 좌경은 반드시 반역으로 가게 돼 있고 반역은 반드시 폐륜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폐륜. 폐륜자. 이 폐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폭로를 하고 공격을 하고 하면은 20대, 30대는 몰라도 40대 정도만 되면은 달라질 것이다. 이 40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 50세 이상이 총 설득 작전을 펴면은 대한민국은 또다시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구제를 받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에서 큰 변고가 일어나면은 그때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화가 나 있는 걸 가지고 잘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에너지로 삼아서 앞으로 다음 달에는 17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17일 하니까 그때까지 또 한 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